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3번이나 국경을 넘어 도망치려 했다는 보도. 그리고 결혼식 당일, 그녀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정말 결혼하기 싫었던 걸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평범한 신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군주국 모나코의 미래 왕비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결혼한 남자는 할리우드 배우에서 모나코 왕비가 된 전설적인 그레이스 켈리의 아들 알베르 2세 왕이었습니다. 모두가 또 하나의 동화 같은 사랑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동화와 달랐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퍼진 탈출설, 결혼식 내내 흘린 눈물, 그리고 이미 2명의 혼외자를 인정한 남편. 도대체 이 왕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모나코 공국의 샤를렌 왕비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은 왜 꿈꾸던 삶을 손에 넣고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모나코에서 열린 국제 수영대회.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표로 참가한 한 젊은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샤를렌 위트스톡. 그녀는 당시 세계적인 스타는 아니었지만 올림픽을 꿈꾸던 엘리트 선수였습니다. 그 대회 현장에는 모나코의 알베르 왕자도 있었습니다. 당시 알베르 왕자는 유럽 최고의 싱글 왕자로 불렸습니다. 스포츠를 사랑했고 동계 올림픽에도 봅슬레이 선수로 5번이나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유명세가 있었습니다. 바로 플레이보이 이미지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샤를렌과 결혼 전 2명의 혼외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2000년 첫 만남 이후 멀리서 안부만 주고받던 두 사람은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개막식장에 공식적으로 함께 등장했습니다. 1985년부터 IOC 위원직을 맡고 있던 알베르 2세와 샤를렌은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연애를 공식화한 뒤 2010년 6월에 약혼을 발표하고 2011년 7월에 결혼식을 올렸으니 약혼까지 4년, 실제 결혼까지는 무려 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약 5년의 유예 기간은 단순히 연애를 오래 했다 수준을 넘어 샤를렌이 왕실이라는 거대한 조직에 진입하며 심리적 중압감을 극대화한 결정적 시기였습니다. 자신의 언어, 종교, 심지어 행동 패턴까지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개조해야 했던 이 시기, 그녀는 점차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깊은 무기력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샤를렌은 왕비가 되기 위해 프랑스어를 배웠습니다. 개신교에서 카톨릭으로 종교도 바꿨습니다. 왕실 예절도 처음부터 익혀야 했습니다. 운동선수였던 그녀는 조금씩 왕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샤를렌의 결혼식은 시작부터 순탄한 동화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프랑스 언론을 중심으로 충격적인 보도가 등장합니다. 샤를렌이 결혼식을 앞두고 모나코를 떠나려 했다. 일부 보도에서는 그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돌아가려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떠나려 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런어웨이 브라이드, 즉 결혼식을 앞두고 도망치려 한 신부라는 표현을 붙였습니다. 대중들은 알베르 2세 왕자의 어머니 그레이스 켈리를 떠올리며 그녀를 새로운 그레이스 켈리라고 불렀습니다. 모두가 완벽한 동화를 기대했지만 결혼식에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끈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샤를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식 내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대중들은 결혼식보다 더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알베르 왕자의 과거였습니다. 1297년 프란체스코 그리말디가 모나코 요새를 점령한 이래로 무려 700년 넘게 모나코를 통치해온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왕가 중 하나인 그리말디 가문의 알베르 2세. 그의 풀네임은 알베르 알렉상드로 루이 피에르 그리말디입니다. 그는 모나코의 국왕이었고 동시에 복잡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알베르 2세는 결혼 전 2명의 혼외 자녀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첫째는 자스민 그레이스 그리말디. 1991년 알베르 2세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전직 웨이트리스이자 부동산 중개인 타마라 로톨로를 만났고 이듬해 자스민이 태어났습니다.
알베르 왕자는 오랜 시간 공식적인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자스민이 14세가 되던 2006년에 공식적으로 친딸임을 인정했습니다. 자스민은 현재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 배우 겸 가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인 배우 그레이스 켈리의 이름을 딴 그레이스를 미들네임으로 쓰며 할머니의 외모와 예술적 재능을 물려받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스민은 알베르 2세 및 왕실 가족들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식 행사나 왕실 가족 모임에도 자주 참석합니다. 둘째는 알렉상드르 그리말디 코스트. 2003년 프랑스 출생인 알렉상드르의 어머니 니콜 코스트는 전직 에어프랑스 승무원이었습니다. 알베르 2세와 니콜 코스트는 비행기에서 만나 약 5년간 비밀 연애를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알렉상드르가 태어났습니다. 2005년 알베르 2세가 모나코 국왕으로 즉위하기 직전 친모 니콜 코스트가 언론에 이 사실을 폭로했고 DNA 검사를 거쳐 2005년 7월 공식적으로 친아들임을 선언했습니다. 아버지 알베르 2세의 지원 속에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알렉상드르는 현재 패션 모델 및 명품 브랜드 앰버서더로 활동 중입니다. 샤를렌 왕비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남매인 자크 왕세자, 그리고 가브리엘라 공주와도 사적으로 만나며 친밀한 남매지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자스민과 알렉상드르 두 사람 모두 모나코 왕위 계승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알베르 2세의 혼외자, 자스민과 알렉상드르 역시 공식적으로 친자 입적이 되면서 가문의 성인 그리말디를 이름에 함께 쓰게 되었습니다. 샤를렌 왕비가 결혼 후 오랫동안 후계자를 낳지 못해 압박을 받던 시절, 이미 성인이 되어가는 혼외자들의 존재는 그녀에게 커다란 왕실 내부의 정서적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샤를렌은 2014년 12월 10일에 이란성 쌍둥이 남매 자크 왕세자와 가브리엘라 공주를 낳았지만 그 전까지는 미래의 후계자는 누가 될 것인가라는 관심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알렉상드르의 친모 니콜 코스트였습니다. 그녀는 샤를렌과 알베르 2세의 결혼 이후에도 언론 인터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인터뷰에서는 샤를렌 왕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모나코 왕실 공식 행사에 참석해 존재감을 과시하는 등 샤를렌 왕비를 자극하는 행동을 자주 해왔습니다. 새 왕비 입장에서는 남편의 과거가 끝난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2020년 12월 파격적인 모습으로 샤를렌은 전 세계 언론에 엄청난 충격을 안깁니다. 왕궁에서 열린 연례 크리스마스 선물 나눔 행사에 샤를렌 왕비가 머리 한쪽과 뒷부분을 두피가 보일 정도로 짧게 밀어버린 하프호크 스타일과 화려한 금빛 마스크를 쓰고 등장한 것입니다. 2020년 12월은 샤를렌 왕비가 남편 알베르 2세의 또 다른 혼외자 관련 스캔들 소송 소식을 접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한 브라질 출신 여성이 알베르 2세와 샤를렌이 연애 중이던 2004-5년경 알베르 2세와 미래를 가졌고 2005년에 딸을 출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신체적 주도권의 회복으로 해석합니다. 왕실이 요구하는 우아하고 조신한 그레이스 켈리의 그림자나 왕비의 인형이 되기를 거부하고 말로 항의할 수 없는 왕실의 억압적 구조 속에서 내 몸과 내 스타일의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의 무언으로 선언한 샤를렌의 강력한 비언어적 반격이었던 셈이죠. 입을 열어 왕실을 비난할 수 없다면 내 머리카락을 통해서라도 내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일종의 침묵의 시위였던 것입니다. 인터뷰를 통해 이 헤어스타일은 온전히 내 결정이었다. 오래전부터 원했던 스타일이며 나는 매우 만족한다고 당당히 밝힌 샤를렌은 2021년 5월 고향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야생동물 보호활동과 재단 일정으로 열흘 정도의 단기 방문으로 갔다 예상보다 오래 현지에 체류하게 됩니다. 몇 개월 동안 모나코로 돌아오지 못하면서 각종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왕실과 샤를렌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비행기를 탈 수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전 세계 언론과 대중은 이를 단순한 건강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 샤를렌 왕비는 모습을 감췄을까? 왕비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당시 알베르 2세의 또 다른 혼외자 스캔들이 터졌던 시기와 맞물리면서 대중은
샤를렌이 더 이상 모나코 왕실의 압박과 남편의 스캔들을 견디지 못하고 고향으로 도망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모나코에 돌아온 직후에도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이유로 며칠 만에 다시 스위스의 전문 치료시설에 입원하면서 왕실이라는 공간 자체가 그녀에게 심리적 한계를 가져다 준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렸습니다. 샤를렌 왕비가 왕실과의 물리적, 정서적 거리두기를 단행하여 화려한 감옥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극단적 방어기제를 사용한 것이 아닐까요? 사람은 왜 어느 순간 자신의 모습을 갑자기 바꾸고 싶어질까요? 심리학에는 통제감 컨트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고 느낄 때 안정감을 얻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역할과 책임, 타인의 기대에 의해 결정되기 시작하면 사람은 점점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다라는 감각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직장을 옮기고 여행을 떠나고 때로는 아주 큰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샤를렌 왕비의 마음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가 정말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샤를렌 왕비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가 오랫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이유는 왕실의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비슷한 질문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원하던 회사에 들어갔는데도 행복하지 않았던 순간. 꿈꾸던 자리에 올랐는데도 웃을 수 없었던 순간. 누군가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느라 정작 나는 점점 희미해졌던 순간. 샤를렌 왕비의 이야기는 어쩌면 왕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자유를 잃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 가장 힘들어집니다. 어쩌면 샤를렌의 왕관의 무게는 사회적 가면인 페르소나에 눌려 진짜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슬픔인지도 모릅니다. 나답게 살 수 없는 역할의 무게, 내가 아닌 누군가로 살아야 한다는 마음의 무게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로열 심리학. 사람은 자유를 잃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 가장 힘들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샤를렌 왕비의 변화는 왕실에 대한 반항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댓글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왕실 속 인간 심리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